안녕하세요, 엑스모토입니다. 오늘은 램 TRX를 소개해 드립니다. 네, 보시다시피 정말 강력하게 생긴 녀석이죠. 생긴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 차의 심장도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FCA 그룹의 헬캣 엔진을 탑재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702마력의 90토크를 뿜어내는 괴물 같은 픽업 트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뿐만 아니라 서스펜션과 휠의 크기, 그리고 실내 쪽으로 보셔도 되게 터프한 이미지를 많이 심어주고 있고, 이 차를 좀 더 자세히 알고 나면은 되게 섬세한 디테일들이 많이 살아있고 되게 세밀하게 디자인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외관과 실내, 그리고 파워트레인과 서스펜션 이런 성능 면에서도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으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차의 크기는 엄청나게 큽니다. 저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F150 랩터보다도 좀 더 와이드하고 좀 더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차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스펙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차의 전고는 2m 5cm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풀사이즈 픽업 트럭이라고 하면 램 1500, 그 차는 1m 95 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풀사이즈 픽업보다 10cm가 더 높은 차체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차의 전폭은 2m 23cm로서 이제 일반적인 램 1500보다는 20cm보다 더 와이드한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네, 차의 캐빈이나 적재함 쪽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내 크기는 동일하고 적재함 크기도 동일합니다. 다만 이 차가 이제 오버 휀다라고 부르는 이 휀다 쪽이 엄청나게 굴곡이지면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가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고, 오프로드에서도 좀 더 안정되게 땅에 딱 심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전해줄 수 있게끔 설계가 된 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의 길이로 놓고 봤을 때는 전장은 5m 92cm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풀사이즈 픽업들과 큰 차이가 없고요. 와이드하고 더 높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의 엔진룸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차의 가장 핵심적이고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파워트레인이자 엔진이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설명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엔진 커버도 씌워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구성품들을 많이 볼 수가 없는데, 이쪽 왼쪽으로 통해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알루미늄 블럭으로 되어 있는 슈퍼차저가 얹어져 있습니다. 이 슈퍼차저의 크기는 2.4리터고요. 이거는 다른 다치 차량들에서도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사용됐던 게 이제 챌린저에 먼저 사용이 되어서 챌린저 헬캣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판매가 되었었죠. 아직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치의 포드워 세단인 차저에도 이런 슈퍼차저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고, 지프 트랙워크도 있었고 다치 두랑고도 있고, 이제는 드디어 저희가 기다리고 있던 램에도 이 헬캣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픽업 트럭이 탄생을 하게 된 거고요. 총 출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2마력의 힘과 90토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슈퍼차저는 트윈스크루 방식으로 작동이 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11.6psi까지의 부스트를 만들어내고 최대 RPM에서는 15,000rpm까지 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양의 공기를 엔진 쪽으로 투입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 엔진룸 쪽에 되게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일단 이 엔진 커버를 한번 열어보면 아래쪽에 무슨 좀 그림 같은 게 있어요. 첫눈에 봤을 때는 잘 모르는데 자세히 보면은 공룡이 두 마리가 있는데, 일단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랩터를 먹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티렉스죠. 네, 티렉스가 이제 포드 랩터를 씹어 먹고 있는 그런 장면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네, 정말 웃기지 않나요? 네, 어쨌든 이렇게 재치 있고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그림을 넣어줬다니까 네, 뭔가 이 차에 대한 캐릭터도 좀 더 생기는 것 같고 뭔가 되게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후드를 닫을 때는 이 차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 사이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내린 다음에 닫아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TRX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이고 국내로 이렇게 수입을 하게 되어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제가 이 차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일단 앞쪽의 헤드라이트 디자인은 이 램 1500과 좀 비슷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 되게 다른 부분들도 되게 많죠. 위쪽에 이 그릴과 헤드라이트를 감싸주고 있는 이 검은색 테두리 부분도 정말 멋있게 표현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또 적절하게 또 섞여진 이 검은색은 거의 투톤 형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차의 컬러는 빌렛 실버 메탈릭이라고 하는 이 실버 색상인데 실제로 봐도 정말 예쁘고, 그리고 이 검은색과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이제 후드 스티커도 옵션으로 저희가 추가를 해서 왔기 때문에 이 TRX의 멋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것 같고요. 또 위쪽에 후드 쪽에 놓여진 정말 공격적으로 생긴 에어 벤트도 정말 멋있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 스키드 플레이트가 이쪽부터 앞쪽 범퍼부터 위치해 있는데 이거는 철로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이거는 좀 더 다크한 그레이 색상을 띠고 있으며 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집니다. 그리고 앞쪽에 스키드 플레이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밑으로 이어지고 아래쪽에 연료통이라던가 트랜스퍼 케이스, 그런 핵심 부품들을 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정말 이 차가 오프로드에서의 거칠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차로 설계가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앞쪽 그릴 디자인을 보면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되게 각지게 디자인된 그릴도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패턴은 이 아래쪽으로도 계속 더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위쪽에 후드 스쿠프라던가 위쪽에 에어벤트까지도 이 동일한 디자인을 사용했기 때문에 뭔가 전체적으로 좀 더 일체감이 있는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TRX에서 좀 특이한 게 있다면 이제 위쪽에 마커라이트가 이렇게 인테이크 쪽에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보통 다른 랩터나 이렇게 와이드한 차들을 보시면 보통 그릴 위쪽에 놓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엠버색으로 된 세 개의 라이트는 이제 미국의 법규상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차의 전폭이 2m 3cm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차가 얼마나 와이드한지 좀 경고를 해주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고, 앞쪽에는 엠버색으로 중앙에 3개와 양 사이드로 하나씩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도 또 6.2L 슈퍼차지라고 적혀 있는 이 문구도 너무나도 이 차의 매력에 더해주는 것 같네요. 그래서 사이드에서 보시는 TRX도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게 우락부락 튀어나온 휀다 플레어도 있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램 로고라던가 이런 사이드 미러라던가 아래쪽에 락 레일도 저희가 옵션으로 추가를 해서 왔는데 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바디 패널도 이거는 플라스틱이 아니고 이건 도장 처리를 한 건데 검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투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버 색상과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휠도 보시면은 18인치 휠이 들어가는데 지금 비들락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극강의 오프로드 성능을 발휘하고 싶다면 비드락을 제대로 장착하고서 공기압을 빼고서 거칠게 운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쪽 서스펜션을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사이드에 보시면은 여기에 에어 벤트가 하나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장식용이 아닌 기능을 발휘하고 있죠. 이쪽 앞쪽에 헤드라이트 옆쪽에도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머지 공기들은 이제 이쪽을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되는 건데, 앞쪽의 서스펜션은 더블 위시본으로 형태가 갖춰져 있습니다. 안쪽으로 또 보시면은 이 빌스틴사의 블랙허크 E2라는 적응형 쇼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빌스틴사의 서스펜션은 사실 명성이 자자하죠. 오프로드 차량뿐만 아니라 고성능 레이스카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서스펜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적응형 쇼버이다 보니까 각 휠의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스로틀 포지션, 스티어링, 그리고 차의 기울기 같은 거를 다 센서를 통해서 모니터링 한 다음에 최적의 상황에 맞는 그런 서스펜션 댐핑을 즉각적으로 조절해주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330mm라고 쇼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33cm의 트래블이 가능하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인치로 따지자면 13인치 정도의 트래블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의 사이드에 보시면은 이렇게 오프로드 발판과 같은 비슷한 게 달려져 있어요. 근데 이건 발판 겸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락웨일입니다. 이제 오프로드에서의 바위를 지나가게 될 때 바위가 이제 언더바디를 좀 강타를 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프레임 쪽에 데미지를 입힐 수 있고 도어 쪽에도 손상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한번 만져보시면 철이 아니에요. 철이 아니고 약간 플라스틱이자 세라믹 같은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충격이 가해져도 휘어지지 않아서
좀 더 높은 강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TRX의 공차 중량은 2.9톤 정도가 되는데 그만한 하중을 다 견딜 수 있는 만큼의 그런 락웰이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안심하고 오프로드에서도 막 타고 다닐 수 있는 세팅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도 역시 빌스틴사의 블랙호크 E2 쇼바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뒤쪽은 355mm라고 적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35.5cm의 트래블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쇼바에서 이렇게 선이 케이블 같은 게 이쪽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리모트 레저버라고 하는 이런 가스가 담겨져 있는 통이 있습니다. 이거를 쇼바에서 따로 분리를 해 놓는 이유는 일단 쇼바 자체의 크기를 최대한으로 줄이되 서스펜션의 트래블은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 그렇게 설계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뒤쪽에서도 TRX는 정말 멋있죠. 일단 테일라이트 디자인도 되게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안쪽 중앙 부분을 보시면 검은색으로 도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 투톤 개념은 뒤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딱 눈에 들어오는 이 스포츠바가 있죠. 이건 램에서는 램바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도 저희가 옵션을 넣어서 추가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뒤쪽 테일라이트 옆에 에어벤트 같은 게 위치해 있는데 이거는 순전히 장식용입니다. 이쪽으로 통하는 경로는 하나도 없고, 또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범퍼가 있는데 범퍼는 강철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픽업 트럭들을 보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TRX는 좀 특별하게 강철로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보시면 듀얼 배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배기의 크기는 정말 엄청 큽니다. 제 주먹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정말 메가폰급의 배기인 것 같고요. 소리도 아까 들어보셨지만 소리도 엄청나게 좋고, 아무래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V8 엔진을 선호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풀사이즈 픽업 트럭을 구입하시는 분들 중에서 뒤쪽에 카라반을 끌고 다니기 위해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 아래쪽에는 2인치의 히치 리시버가 달려 있고, 또 중앙 부분에는 이렇게 4핀과 7핀 어댑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카라반과 손쉽게 연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과 비슷하게 마커 라이트를 또 의무적으로 뒤쪽에도 달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램 같은 경우는 이게 번호판 위쪽에 3개의 빨간색으로 마커 라이트가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TRX는 차체가 정말 높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범퍼 같은 거를 밟아서 올라가려면 키가 작으신 분들은 좀 힘들 거고,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제 아래쪽에는 발판이 좀 숨어져 있는데 이거를 손으로 아니면 발로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안쪽으로 통하는 경로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넣을 때는 이제 앞쪽으로 밀면은 좀 거칠게 터프하게 들어가긴 합니다. 그리고 램에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테일게이트 쪽이 전자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단 F150 같은 경우는 버튼 하나의 조작으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램 같은 경우도 이제 전자식으로 내려오긴 해요. 이거를 안쪽에서도 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좀 빠르게 내려오죠. 빠르게 내려오고 올릴 때는 이렇게 힘을 써서 올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타이어 캐리어가 위치해 있는데 정말 멋있지 않나요? 이것도 저희가 옵션을 추가해서 가져온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적재하는 공간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이 차의 캐릭터를 정말 많이 살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프로드를 만약에 달리실 때는 사실 이 타이어도 있고 아래쪽에도 스페어 타이어가 위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개의 스페어 타이어를 들고 다니시는 거고, 정말 극한의 오프로드를 할 경우에는 타이어가 하나가 펑크 나면은 이제 그거는 아래쪽에 있는 스페어를 사용하면 되는데, 만약에 2개가 펑크 나는 경우가 있으면은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개의 스페어 타이어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고, TRX는 정말 오프로드의 최강자라는 것을 이러한 순정 부품으로도 한번 더 각인을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에 레일이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레일 쪽에 이제 타이다운 포인트가 하나씩 있어서 이거는 조절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안쪽에 어떠한 적재 물품을 싣더라도 이 타이다운을 사용해서 좀 더 안정되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이동식도 있지만 각 코너마다 고정형으로도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다운 포인트는 정말 많다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램바에 적용되어 있는 이렇게 손잡이도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도 뭔가를 묶어 놓을 수도 있고, 정말 이 차의 베드 쪽에서도의 실용성은 정말 뛰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내로 넘어왔습니다. 실내에서도 이 차의 완성도가 얼마나 높은 수준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공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모든 소재들은 되게 고급 소재들을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핸들 쪽과 센터 암레스트 부분은 이제 알칸타라로 사용을 했고, 네, 도어 트림에도 알칸타라랑 대시보드에도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팔이나 손이 와닿는 모든 부분들은 가죽 처리가 되어 있고, 실내 옵션으로는 또 이제 카본을 저희가 추가를 했죠. 그래서 앞쪽에 글러브 박스 쪽에도 카본 처리가 되어 있고, 도어 쪽에도 그렇고 스티어링 휠 그리고 컵홀더 부분에도 카본이 있고, 뒤쪽에도 카본이 좀 더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만 카본 스피커로도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마저 빨간색으로 처리가 된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작습니다. 작아서 스포티하고 회전을 하기 쉽도록 디자인이 되었고, 아래쪽으로도 보시면 컷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D컷 스티어링 휠이고, 뭐 카본도 놓여져 있고, 이 스티어링 휠의 두께도 딱 적정한 것 같고, 여기서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패들 시프터가, 일단은 재질 자체는 되게 고퀄리티예요. 근데 디자인이 좀 하자가 있죠. 위쪽과 아래쪽으로밖에 못 누르고 중간 부분을 보시면 뻥 뚫려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램 같은 경우는 뒤쪽에 뭐 음량이라던가 주파수를 조절하는 버튼들이 뒤쪽에 있거든요. 그것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패들 시프터를 좀 우회해서 디자인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아쉬운 점을 한 가지 더 짚어보자면, 이 센터 디스플레이는 램 1500에서 사용되는 그 디스플레이인데 정말 훌륭하고 반응 속도도 나쁘지 않고 괜찮습니다. 근데 디자인 자체에서 이 피아노 블랙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의 전반적인 인테리어와 잘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좀 싸구려처럼 보입니다. 좀 싸 보여요. 재질 자체가. 근데 만져보면은 뭐 삐걱거리는 것도 없고 되게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냥 생김새 자체가 좀 비싸 보이지 않는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전체적으로 잘 디자인이 되었고, 섬세한 디테일들이 되게 많이 묻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스티칭 같은 경우에는 위쪽 대시보드에 정말 적절하게 잘 사용을 했고, 위쪽도 다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이제 알칸타라를 중앙 쪽에도 사용을 한 것을 보면은 정말 이 차를 디자인할 때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의 전자장비를 놓고 봤을 때도 타사와 비교했을 때 더 많은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리고 룸미러도 LCD 방법으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차선 이탈 경고, 차선 유지 기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건 당연히 이 런치 컨트롤 기능이죠. 아직 사용은 안 해봤지만 다른 유튜버들을 보면은 702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로백이 4.5초 만에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떠한 사람들은 4.5초 언더로까지 기록을 깨고 있는 모습을 유튜브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픽업 트럭에는 최초로 런치 컨트롤 기능이 있는 거고, 네, 이렇게 고성능의 미친 자동차를 소비자가 접해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램에게 정말 고마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픽업 트럭은 약간 스위스 아미나이프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정말 다재다능한 자동차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도로를 달릴 수도 있고 장거리를 갈 수도 있는데, 뭐 비포장도로도 달릴 수 있고, 그리고 뒤쪽에 물품을 싣고 나갈 때 적재함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안쪽에 공간도 상당히 여유로워서 아이들까지 태우기 좋고, 뒤쪽에 견인까지 할 수 있고, 정말 어떠한 것도 다 할 수 있는 자동차가 픽업 트럭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실용성을 좀 더 높여주기 위해 안쪽에 준비된 수납 공간들도 정말 많습니다. 일단 센터 쪽을 열어보게 되면은 여기 동전을 넣을 수 있는 구멍들이 위치해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이제 상당한 크기의 센터 콘솔이기도 하고, 또 자세히 보면은 또 그림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크기가 있고, 그 옆으로는 램 1500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사람도 있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 랩터도 있어서, 그 다시 한번 TRX는 랩터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이런 크기상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납함들을 보면은 이쪽 센터 쪽에 컵홀더가 두 개가 당연히 위치해 있고, 위쪽으로는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무선 충전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 위쪽으로는 또 조그만한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쪽에는 주차권 같은 작은 물품들을 놓기에 알맞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쪽에도 보시면 또 하나의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12V 단자까지 있어서 여기는 아마 액션캠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바로바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의 도어 트림을 보셔도 이런 수납 공간은 정말 많습니다. 중간 부분에 하나가 있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컵홀더가 2개씩 있고 위아래로 수납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글러브 박스 같은 경우도 이제 풀사이즈 픽업 트럭에서는 보통 2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트에는 당연히 열선도 있고 통풍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필수적인 옵션이 바로 이 전동 사이드 미러인데, 네, 이것도 저희가 추가를 해서 수입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2열 공간을 탑승해 보면 2열 공간도 상당히 넓죠. 네, 넓은 이야기는 그만하고 램이 잘하는 게 있다면 2열 공간을 되게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일단 첫 번째로 뒤쪽 시트가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등받이 각도가 좀 기울게 되면서 이쪽 시트도 앞쪽으로 더 뻗게 돼요. 그래서 네, 허벅지를 훨씬 더 잘 지탱을 해주고 있고, 등도 상당히 편하게 해서 진짜 이 정도의 편안함을 선사시켜주는 픽업 트럭은 램이 유일한 것 같아요. 램 1500과 램 TRX의 가장 큰 장점은 뭐 엔진 V8 엔진도 있지만 아마 이 뒤쪽 2열 공간이 되게 편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이렇게 당겨놔도 앞쪽의 레그룸은 말할 것도 없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열 공간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또 있다면 바로 암레스트죠. 네, 암레스트를 내리고 손을 올려보면 이 중간 부분이 알칸타라와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럽고 편안하고요. 이 정도 크기의 암레스트는 보통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또 안쪽에 또 다른 수납 공간이 하나가 생겨나요. 여기 당연히 컵홀더도 하나씩 위치가 해 있고, 그리고 2열 시트에도 열선 있고 통풍도 있습니다. 통풍까지 제공되는 다른 픽업 트럭은 없어요. TRX나 1500밖에 없습니다. 그 외로 2열 전체적인 디자인을 놓고 봤을 때도 전부 다 가죽과 알칸타라, 카본 파이버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쪽 핸들 부분에도 가죽과 스티칭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무늬도 앞쪽과 비슷한 모양이고요. TRX가 특별한 게 있다면 이제 앞쪽에 이런 파우치가 있긴 한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후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다른 뭐 캠핑 기어라던가 그런 거를 걸어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센터의 컨트롤들을 보시면 일단 카본 파이버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조그마한 수납 공간이 있고 또 USB-C와 USB-C 단자가 각 사이드에 하나씩 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 역시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는데 다른 차종과 비교해서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의 목적을 고려해 보면 오프로드에서 정말 차에게 전달되는 충격이 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차대 강성을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파노라마 선루프를 좀 더 작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좀 더 컸으면은 뭐 깨지거나 비틀리거나 그런 현상이 좀 더 발생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되게 섬세한 디자인이다 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게 한 번 더 느껴지는 게 2열 도어가 이제 거의 90도 각도로 열어집니다. 이렇게까지 열리는 이유는 뒤쪽에 적재를 할 때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하고요. 네, 안쪽에 시트를 올려보시면 적재함뿐만 아니라 안쪽에도 물품을 싣고 나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트 언더 쪽에는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데 그 경우에 따라서 좀 더 크게 설정을 해서 안 보이게끔 숨겨 놓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매트는 고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로드를 타고 와서 좀 더 간편하게 세척을 할 수 있게끔 수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또 숨겨진 저장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열면은 꽤 상당히 깊은 저장 공간이 나오고, 네, 이것도 다른 제조사들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기능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특별하게 옆쪽에 이렇게 후크 포인트가 각 사이드에 2개씩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무거운 짐을 실었을 때 또 고정을 시키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램 TRX를 살펴봤는데요. 네, 진짜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램 TRX를 상당히 좋아하고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을 때 거의 맨 처음에 올렸던 영상이 지금 이 TRX인데 그때 당시 컨셉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TRX 외에도 빨간색이랑 검은색이랑 정말 많은 양의 TRX들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TRX를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저희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지금 이 TRX는 아니지만 다른 TRX를 가지고 시승기를 찍어 볼 계획이 있으니까요. 네, 그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희 엑스모토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